예, 연구실 안전관리사 두 번째는 그 관련 법규 문제를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그러니까 어느 법규를 공부를 할 것인가, 그 법규 관련해서 어느 법규를 볼 것이며,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좀 요약, 디테일한 부분 여러분이 이제 하시고, 저랑 저희가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부분 좀 차후에 다루고요. 일단은, 어떤 법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왁구를 잡아야 된다고 해야 하나, 왁구? 뭐는 시험 자체가 왁구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 아닙니다. 왁구? 왁구를 한번 잡아볼게요. 연구소 안전관리는 관련해서 어떤 법규가 있는지에 대해서 왁구를 한번 잡아보겠어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짠 넘어갈게요. 자, 연구소 안전관리사 짠 넘어가면 자, 오늘 내용은요.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이 어떤 거 있고 이게 관련 법령은 당연히 뭐 연구실 안전 연함법이겠고요. 타법과의 관계라는 건 이제 이 연안법이 산안법과 과학가스안전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과 과학가스 위험물도 들어가죠.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원자력 안전관리법, 생물 이동에 관련된 법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이거 제가 다는 말씀 우리는 못 드리는데 이건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특히 산안법과의 관계적으로 생각해서 산안법에 해당되면 연안법에서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3번이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 조치 이거 전부 다 여러분들 제가 앞 시간에 역시 전부 다 국가연구안전정보센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연구안전센터를 여러분들 시험 치시는 분들 꼭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스터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 법령 보겠습니다. 짠, 그러면요. 자, 이제 표시해놨죠? 법령은 이렇게 있습니다. 뭐 크게 많지는 않아요. 딱 이렇게 하나, 둘, 셋, 여기다가 지침 규정이 있죠. 제가 보니까 이게 당연히 요 세 개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법은 산안법만큼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죠? 연안법은 그리고 고시 같은 거 보시면 어느 게 전 집중적으로 볼 거냐면 안전점검 정밀 진단 지침 그리고 실시결과 실제로 사야 될 지침 보고 그리고 다 이거 중요하죠. 사전 유해 문자 이게 연구실 안전관리 핵심이죠. 사전 유해인자 분석 뭐 요 정도 제가 요거 한 요 정도 세 개가 가장 중점적으로 저희가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 6가지 정도. 자, 법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뭐 전혀 체제는 뭐 알아보시면 이건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이 뭐 이루어졌구나. 연구소 안전관리 시험 시작하면 이렇게 법의 체제가 이루어졌다는 여러분 아시면 돼요. 다 세부적인 내용은 또 차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안법 볼게요. 자, 연안법은 목적은 연안법에 대해 연안법 이게 연안법입니다. 연안법. 자, 1조부터 제가 쭉 28조까지 지금 물론 법조항은 좀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제가 본 입장에서 이거를 연구실 안전관리사 시험을 치기 위해서 봐야 할 때 법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죠. 특히 목적 이런 부분은 영재에 무조건 나온다고 보고요. 용어 정리를 4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 안 드는데 용어 정리가 어떤 정밀 안전진단은 뭐냐, 연구실 활동 종사자는 뭐고, 연구실 주체의 장은 무엇이냐, 이거 14가지 해놨습니다. 마치 그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이랑 똑같은 적용 범위, 이 적용 범위는 어느 적용 범위 할 것이며 쭉 이렇게 요 정도만 저희들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10조 같은 경우, 자, 지정돼야 연구실 안전한 지정돼야 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교통이 1000명이냐 뭐 3000명이냐 이에 따라서 지정할 수 있는 인원이 틀리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나올 만한 것들 제가 정리해 줄게. 법령 앞자는 제가 땄으니까 이거 정도 보면 충분히 연합법 시험 치는 것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자, 타법과 이런 데 나왔죠. 타법과 이런 게 되게 좀 보기 복잡한데, 자, 잘 보세요. 자, 여기서 보면, 자, 10인 미만인 경우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영활동종사가 신고를 했던 영활동종사가 10명 미만인 법의 전부 적용하지 않는데, 50명 미만인 경우는 10조, 20조 사망 사항을 받지 않는다. 10조,
10조가 뭐죠? 연구실 안전 환경 관리자의 지정 부분에 대해서 지정이 되는 거죠.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50인 미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50인 미만. 그러니까 뭐 49명 정도 되면 연구실 안전관리자 실제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단지 뭐 그냥 지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뭐 그냥 임명장 정도 뭐 정도 주면 되는 거고 뭐 책임자 연구실 책임자 정도 선임하는 걸로 할 수 있어요. 자, 뭐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이 카본은 항상 잘 기억하세요. 50명이 50명, 10명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 꼭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요. 그리고 1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가 제일 중요합니다. 좀 확인해 보시고 자, 산안법을 적용받은 연구실 경우 다음 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 안전관리자를 적용받은 연구실은 10조 지정하지 않죠. 특히 기업부설연구소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업부설연구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기업부설연구소는 안전관리자가 있죠. 이 공장에, 어떤 하나의 공장에 기업부설연구소가 같이 있다면 이 공장에 안전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따로 연안법에 연안법에 따른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업법 적용받고 있으면 결국 한마디로 이 연구실이 예를 들면 뭐 학교는 아니겠죠. 기업 연구실이다. 기업 부설 연구실 같은 경우는 이게 산업법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면 웬간하면 연안법은 적용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연안법은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좀 또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결국 산안법에 적용을 받는 연구실은 연안법에 적용을 안 봐도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기반 조성에 대해서는 이제 요 특히 여러분들 여기 기반 조성할 때 요 부분 주최장, 관리자, 책임자, 관리자 요거 1, 2, 3, 4의 용어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시험 문제 꼭 나오거든요. 체제에 대해서는 1, 2, 3, 4를 꼭 외우시고요. 뭐 법안 보시면 용어 정리를 보시면 됩니다. 자, 기반 조성에서 좀 중요한 부분 분명을 제가 좀 다시 검토를 해볼게요. 자, 책임자의 운영. 자, 책임자 있었죠? 그러니까 연구 주체는 한마디 연구소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책임자가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 여기 연구소장이 있고, 이 옆에 스텝 조직으로, 안전환경관리자가 있겠죠. 여기 들어오겠죠. 이렇게 스텝 조직 밑에 쭉 이렇게 1번 연구소, 2번 연구소, 3번 연구소 있으면 그 밑에, 이 책임자가 한 명씩, 책임자 1, 책임자 2, 책임자 3. 연구 주체는 아니고요. 연구 주체는 연구소 전체를 이제 관할하시는 분이고, 이 연구실 책임자는 각각의 연구소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각각의 실험실 같은 걸. 네. 지정, 이거 또 나왔죠? 지정, 요거 또 외우시고요. 3명, 2명, 1명 이상 이상다. 지정을 해야 된다. 1000명 미만인지, 결국에는 제가 50명, 이라고 했죠. 아까 전에 50명을 꼭 기억하시라고 했죠. 50명 미만인 경우는 지정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죠. 그거랑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가 되게 중요하죠. 이 정도 환경 기반 조성 정도 되면 기반이 조성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반 조성에서 이 세 가지 꼭 시험 치실 때 기반 조성에 가서 문제가 나오면 책임자야. 그리고 환경안전관리자,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이 정도 선에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연구실 안전조치에 관해서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조치는 안전규정을 준수하고요. 자, 연구실 안전조치는 연구소 안전관리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이건 항상 붙여놔야 됩니다. 연구실에. 그리고 안전점검, 종류는 일상하고 정기점검, 특별한 점검.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안 적었어요. 안전점검 이런 거다. 세부적인 내용은 요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지침에 나와 있고요. 정밀 안전진단. 자, 연구실 안전진단 정밀 지침에 보면 이제 연구실 정밀 진단 같은 경우 2년에 한 번씩 하죠. 자,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2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그러면 일상 점검하고 정기 점검하고
특별한 하고 그러니까 일상적인 정기적인 특별한 점검이랑 정밀안전진단 점검의 차이가 뭔가에 대해서 고민하면 그는 결국 일반적으로 그 시행령 11조 보면 화관법, 산안법, 시행규칙, 시행위 특수 독성가스 이런 거 다루면 실제적으로 조사해서 이런 물질 다루면 그 연구소는 정밀안전 진단 대상으로 해서 2년 한 번씩 정밀안전 진단 받는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간단하게 유해인자 취급 관리 대장, 뭐 사전 유해인자 분석하고요. 그 R&D에서 연구 개발 활동 안전 분석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게 정밀안전 진단의 의미예요. 자, 실시 내용 같은 경우는 이 업카몬 이 연구소 이 두 가지를 어떤 형태로 실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별표가 나와 있죠. 여기 별표. 예.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어떤 형태로 실시를 해라. 체크리스트입니다. 체크리스트 이게. 체크리스트입니다. 예. 그 안전등급 평가, 교육 훈련 요 정도가 안전 조치에 여러분 읽어봐야 될 건데 제가 보니까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정밀 안전진단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 자세히 이 정밀 안전진단 요거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사고의 보상 대책 같은 경우는요, 제일 중요한 게 자, 중대 사고 발생하면 바로 보고를 해야 돼요. 여기다가. 하지만 일반 사고 경우는 1개월 이내 연구실 사고 조사표를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행규 14조에 나와 있어요. 네, 이것도 한번 사고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어디 가나 뭐 어느 법이나 안전법은 사고 시 어떤 형태로 조치할 것인가 잘 나와 있죠. 연구실은 똑같습니다. 자, 뭐 연구 사용 제한이 될 수 있고 특히 보험가입 꼭 해야 되죠. 그리고 안전관리 우수 인증 연질세 인증제 이것도 좀 나올 것 같아요. 이것도 인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인증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 규정 같은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용 내역서 한번 이 항목들 한번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연구소 같은 거 보고서를 작성하잖아요. 영안법에서 보고 작성할 때 요거 꼭 확인을 합니다. 저희가 자, 항목부 내역 같은 거 얼마만큼의 돈을 계획했고 얼마만큼 집행했냐를 꼭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엔 그 안전보건 체계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에는 좀 체계 같은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공부 방장이었습니다.